웰빙 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 한의원 원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요, 비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비장은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몸의 에너지의 근원인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작용을 첫 번째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소화 흡수 속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물도 포함되죠. 따라서 수액 대사에도 관여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에너지 원천들을 소화 흡수시키면서 기와 혈을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이렇게 생성된 기운을 통해서 뭘 합니까? 혈을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비장도요, 마치도 폐가 우리 몸의 피부를 주관하고, 심장은 뭡니까? 혈관을 주관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관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게 다름 아닌 우리 몸의 사지입니다. 즉 팔과 다리를 비장이 주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팔과 다리는요, 우리 몸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단 한순간도 쉬는 시간이 없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사지입니다. 따라서요, 에너지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죠. 늘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비장에서 오는 겁니다. 따라서 비장과 이 사지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약에서는요, 환자분들께서 팔다리에 어떤 이상이 오게 되면 혹시 비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손과 발이 부은 느낌,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상이 없는데 별 특별하게 붓지가 않은데 이 손과 발이 이렇게 부어오르고 뻣뻣한 느낌이 들면요, 한의사들은요, 먼저 비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분이요, 신장이나 폐나 수액대사의 관계에는 다른 장부들의 이상이 전혀 없는데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는 비장의 기능의 이상으로 생기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고 주무시게 되면요, 바로 주무시게 되면요, 아침나 손이 더 뻑뻑하고 많이 부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요, 원래 비장이 약하신 분인데요, 이 자기 직전에 음식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생명현상이요, 잠에 들게 되면 그 오장육부들이 거의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고 바로 자고 나면 전혀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을 때때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비장이 원래 약하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위에 부담스러운 음식물을 많이 먹고 잠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장의 기능이 더욱 떨어지게 되는 거죠. 힘들어하고. 그렇게 되면 수액대사가 더욱 초입부터 잘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손발이 더욱 많이 붓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몸이 부으면 신장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괜한 걱정으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거나 검사를 하지만 신장에는 별반 이상이 없다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장의 기능의 저하로 우리 몸의 수액대사의 첫째 관문인 물의 소화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비장은요, 그 기운을 표현하는데 비장의 기운이 좋고 나쁘고에 표현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입술입니다. 그래서요, 한의사들은요, 환자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 벌써 한순간에 첫인상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얼굴, 생김, 색깔, 걸음걸이 등을 보면서요, 벌써 많은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서요, 입술이 아주 얇고 살집이 전혀 없고요, 발달하지 못하고 아주 빠르고 창백한 분들을 보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많은 경우가 비장의 기운이 약하다고 한의학에서는 보는 겁니다. 따라서 비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요, 이런 분들은 보면 살이 찌지 않고 삐쩍 마른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입술이 두툼하고
혈색이 좋고 잘 발달된 분은 뭡니까? 비장의 기운이 원래 좋고 잘 발휘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또 우리 몸에서요, 이 비장의 기운이 나오는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통로가 바로 입입니다. 따라서요, 비장의 기운이 좋은 분들은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요, 입에서 침이 싹 돌고 식욕이 돌게 되는 겁니다. 이 비장의 기운이 약한 분들은요, 심하면 기름 냄새만 맡아도 역하고 구역질을 느끼고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이는 뭡니까? 비장의 기운이 약해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다 이런 경우도요, 뭡니까? 비장의 기운을 돋구면 잘 치료가 됩니다. 또요, 이렇게 비장의 기운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이 헐어가지고요, 입안이 헐면 이거 굉장히 아프죠. 통증이 심합니다. 그 자주 헐거나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도 또한 무엇입니까? 비장의 기운에 약해져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비장의 기운을 돋궈주고 잘 다스리면 잘 낫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입안에서 나는 침 중에서요, 아주 맑은 침을 한의학에서는 연이라고 하는데요, 이 맑은 침이 바로 비장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입이 잘 마르는 분들 중에는요, 이 비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침이 잘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또한 비장의 기운을 돋고 치료를 하게 되죠. 또 어린아이가 보면요, 잘 때 이렇게 침을 많이 흘리고 자거나요, 대낮에도요,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는 어린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비장의 기능이 약해서 이와 같은 침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은 그 비장이 하는 작용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내일은요, 비장이 하는 정신작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건강한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